안녕하세요. 수원과학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황성지 교수입니다. VR 공간 연구 10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만든 이제 실내 공간 디자인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스케치업에서 VR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11주차 수업에는 그 같은 내용이지만 3D Max에서 렌더링해서 어떻게 이제 하는지 조금 차이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업에서 스틸 컷을 하나 만드는 것들은 이미 이야기를 했고요. 스틸 컷을 가지고 포토샵에서 다시 동영상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과정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냐 하면 오늘 해야 될 일의 이제 근본적인 차이점은 그 스틸 컷을 하나 만든 다음에 그걸 동영상으로 강제로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 그 사용자의 시점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돌려볼 수만 있는 거죠. VR 기기로 돌려볼 수만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동영상을 만들다 보면 동영상에서 사용자가 살짝 움직여줘야 꼭 실제로 좀 더 많은 이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사용자가 움직이는 부분이 너무 커져 버리면 사실은 약간의 멀미가 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동영상에서의 이제 그 VR 동영상에서의 핵심은 사용자가 조금 움직여줘야 조금 더 역동감이 있다. 혹은 이렇게 막 많이 움직이진 않고 혹은 시점은 그대로 이렇게 정지를 해 놓은 상태에서 필요하면 사용자가 이렇게 돌려가면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돌려볼 수 있는 거에 한계점이 있죠. 왜냐하면 내가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돌려볼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실제로 걸어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것까지도 지금 VR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동하는 거리가 뭐 여러분들 지난번에 세팅해 보셔서 알겠지만 기껏해야 5m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이렇게 허리에다가 기기를 차고요. 그 다음에 바닥면을 그러니까 허리에서 몸을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요. 밑에서 이렇게 발을 막 움직이면 그 발을 디텍팅한 다음에 실제로 VR 기기 내에서 VR 공간 속에서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세팅들도 현재 있어요.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은 기계에 대해서 막 뭔가 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 현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자연스러운 동선 이동, 루미온에서도 뭐 당연히 동선 이동들이 조금씩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돌려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동영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이 그 가상 공간, 뭐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기본적인 공간이죠. 그래서 이 공간에서 씬 1으로 이렇게 가면 이제 지금은 FOV가 조금씩 바뀌는 것들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실험을 해서 실제로 업로드를 해서 보면 어떻게 될지 조금 판단은 해 봐야겠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시점이 살짝 바뀌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이렇게 이동했죠.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살짝 돌린 그런 상태죠. 그 다음 씬 3번으로 가면 이렇게 돌려봤죠.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이렇게 돌려보는 느낌. 그 다음 씬 4로 넘어가면 또다시 고개를 돌렸죠. 그러면서 이게 VR로 렌더링이 되고 나면 이렇게 자동으로 그 처음 시작하는 시점, 바라보는 시점이 이렇게 돌아가지만 이렇게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렇게 보면은 또 이쪽도 계속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요런 류의 사용자가 살짝 움직이고 그 다음에 FOV가 살짝 바뀌는 이런 류의 그 씬을 5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요거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플레이 애니메이션 누르면 연속으로 이 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씬 1에서 씬 2로 넘어갔다가 씬 3, 씬 4, 씬 5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카메라 설정이 간단하게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 여기서 FOV가 바뀌게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VR에서 조금, 그래서 FOV가 오버라이드가 걸려서 아마 효과가 나타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용자의 위치가 바뀌는 거는 어찌됐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만들기 위한 씬을 5개를 먼저 뽑았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2학년 때 제가 이미 설명해서 알겠지만 모델 인포메이션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서 애니메이션 탭이 있죠. 그래서 Enable Scene Transition 켜져 있고요. 그 다음에 씬당 3초의 시간을 부여를 했고요. 그
그 다음에 씬 딜레이, 그러니까 씬이 옮겨졌을 때 그 옮겨진 씬에서 얼마 동안 멈춰서 서 있을 것이냐 라는 세팅을 여기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좀 돌아다니다가 씬마다 조금 오랫동안 서서 이렇게 지켜보고 싶다 하면 이걸 많이 늘려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나는 중간에 딜레이가 필요 없다 하면 이 딜레이는 0이고, 그 다음에 트랜지션 시간을 더 늘려주면 영상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VR에서는 어찌됐건 영상의 그 움직임이 역동적으로 많이 바뀌어버리면 막 이렇게 울렁증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이 트랜지션들을 그저 바꿔주더라도 매우 천천히 움직이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딜레이를 차라리 잘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됐건 기본적인 동영상이 필요하고요. 그걸 다시 애프터 이펙에 가서 다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3초에 0으로 그냥 두고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걸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 애니메이션은 방금 했으니까 이대로 렌더링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렌더링 세팅 에셋 에디터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우리가 세팅 값을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VRA로 렌더링을 걸 때 여기 값이 그러니까 그 VR 스페리컬 파노라마, 구형 파노라마로 렌더링을 걸 거고요. 어찌됐건 유튜브에 올려야 되니까 유튜브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요겁니다. 그래서 VR 스페리컬 파노라마로 올리고요. 그 다음 스테레오가 꺼져 있다면 켜줘야겠죠. 그래야 스테레오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 여기서 해상도는 우리가 이제 이 스테레오로 그 렌더링을 걸게 되면 TB 모드로 이게 2배로 늘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스페리컬 파노라마로 렌더링을 걸 때는 가로 세로 비율이 반드시 2대1로 이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스테레오가 TB 모드로 해서 결국은 2160에 2160으로 렌더링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이제 우리가 양한 데이터를 보내면 유튜브에서 알아서 그 두 개를 합친 다음에 VR 유저가 오면 그 유저한테 양쪽 데이터를 다 보낼 거고요. 그 다음 컴퓨터 모니터로 그냥 확인을 할 때는 한쪽에 보통 뭐 왼쪽 눈만 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모노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모노 데이터라고 가정을 하고 1080이라는 수치를 왜 제가 여기다가 넣었냐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풀 HD라는 게 1080p 19라고 하죠. 그래서 세로 해상도가 1080을 풀 HD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풀 HD 동영상을 이미 이왕이면 쏴주기 위해서 세로 해상도를 108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2대1 비율은 정해져 있으니까 가로 해상도는 자연스럽게 216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렌더링을 걸어 놓으면 얘가 자동으로 2160 곱하기 2160으로 렌더링을 할 거다 라는 게 지금 설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렌더링 세팅들은 다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여기 그 환경 설정을 해서 HDR로 잠깐 볼게요. 주변에 environment를 넣어서 이제 배경에다가 우리가 HDR 사진 제대로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잠깐만 여기 한 컷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잠깐만 애니메이션을 끈 상태에서 하나만 렌더링을 걸어 보자고요. 자, 컴퓨터가 뭐 그냥 한 장 렌더링 걸었는데도 좀 버벅거리고 있네요. 예, 렌더링을 걸었는데 지금 주변 환경이 V-Ray 스카이 들어가 있고 뭐 특별히 뭐 한 건 없죠. 그래서 조금 요거의 그 분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스탑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조명이 선라인 밖에 안 들어있네요. 이게 뭐 무슨 파일이야 대체. 그래서 조명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뭐가 좀 잘못됐네요. 다시 주변 환경 하나를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돔라이트에다가 사진 하나를 넣자고요. 당연히 이게 시점이 막 바뀌고 할 거니까 주변을 합성해서 넣을 수는 없죠. JPG 일반적으로. 그래서 HDR로 이 우리 개체를 폭 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선택하고 아까 그 이미지가 어디 있을까 한번 볼까요? 예.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렌더링 걸어서 잠깐 보자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배경이 제대로 들어간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선이랑 그 다음 이게 헤미스피어 반구로 들어간 것들이 좀 어색했어요. 고쳐볼게요. 일단 선은 끄고요. 햇볕이 좀 너무 세게 들어오니까 야경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게 헤미스피어니까 얘를 스피어로 바꿔서 배경이 제대로 나오는 거 확인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우선적으로 잠깐 보기 위해서 1080p를 뭐 한 400 정도로만 좀 줄여 갖고 볼게요. 지금 컴퓨터가 너무 버벅거려서 노트북이라서 지금 좀 심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상하이를 배경으로 이제 동방명주 뭐 보이는 뭐 고 경관에서 지금 렌더링 하고 있고요. 조금 어두운 감이 있어서 밝기 조금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돔라이트의 기본값이 10인데 한 1인데 한 10 정도로 해서 살짝 좀 밝게 하고 또 렌더링 해서 볼게요. HDR 사진이니까 요게 가능한 거 아시죠? 일반 사진들을 이렇게 막 밝기를 조정하거나 하면 그냥 다 허옇게 타버릴 거예요. 네, 이렇게 돼서 뭐 밝기가 이제 안에다가 조명도 설치하고 이것저것 할 게 많겠지만 오늘은 일단 VR 렌더링을 어떻게 하는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수업 목표이기 때문에 잠깐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할게요. 해서 우리가 원래 목표했던 것처럼 그죠? 1080p로 렌더링 하고요. 그 다음에 스테레오 켜져 있는지 확인돼 있고 2대1의 비율, 그 다음에 스페리컬 파노라마, 세이브 이미지가 당연히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으로 렌더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켭니다. 그러면 전체 애니메이션을 전부 다 렌더링 걸기로 그냥 설정하시면 되고요. 요거에 대해서 좀 부분적으로 일부만 렌더링을 하거나 해야 될 상황이 생기잖아요. 렌더링 하다가 다운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럴 때는 요 프레임 레인지를 선택을 해서 일부만 렌더링 걸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get animation range를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359프레임이 렌더링 걸릴 거라는 게 예상이 지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0프레임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보자고요. 그래서 렌더링 버튼을 누르면 당연히 어디다 저장할 건지 묻죠. 그리고 제대로 이거 안 하면 실컷 렌더링하고 뭐 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적성할 위치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해서 V레이로 하나 렌더링 이제 합니다. 해서 여기다가 렌더링을 걸어요. 그래서 렌더링 버튼 누르면 이제부터 렌더링을 시작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지금 하고요. 렌더링을 쭉 이제 걸면은 뭐 한 2시간, 3시간 걸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요거 이제 제가 요걸 숙제를 낼 건데, 여러분들 컴퓨터들이 그닥 이렇게 뭐 한 상황도 아니고, 저도 지금 노트북으로 해보면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실 때는 요거를 1080p로 하지 마시고, 세로 해상도 한 400 정도로만 해서 그냥 되는 것만 확인을 하는 640 정도로 합시다. 640 정도로 하면은 이제 SD 포맷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작은, 그래서 640으로 렌더링 하면 요게 2배가 되니까 세로로 뭐 그저 1200 픽셀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렌더링 하고요. 요것도 스탑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드래프트로 해서 굉장히 빨리 렌더링을 걸어서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게 금방금방 되겠죠.
그래서 이제 렌더링이 쭉 한 장 한 장 걸어서 300장이 이제 걸립니다. 350장이 렌더링을 걸어 놓으면 이제 저도 뭐 미리 렌더링을 이제 데스크탑으로 걸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수업을 진행 계속 할게요. 그래서 얘는 잠깐 끄고 그렇게 해서 렌더링을 이제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렌더링 걸은 것들을 지금 보면 요거는 걸었는데 스테레오로 안 걸고 모노로 걸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업 스테레오 렌더 요거는 지금 한 장당 9메가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로 해상도 2160으로 렌더링이 이렇게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한 장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 뭐 이미지 파일 하나 보는데도 이렇게 조금 버벅거려요. 그래서 저도 그 렌더링 퀄리티를 거의 드래프트로 낮춰가지고 이게 지금 노이즈가 되게 심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렌더링이 이렇게 걸린 거 알 수 있고요. 요거 다음 장으로 넘기면 이렇게 살짝 움직이죠. 보자고요. 이렇게 살짝 움직이죠. 이렇게 제가 한 장씩 넘기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살짝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렌더링이 요게 이렇게 해갖고 300장이 쫙 걸리면 렌더링이 다 끝났죠. 그러고 나면 우리가 애프터 이펙을 엽니다. 애프터 이펙을 열고요. 아무거나 뉴 컴포지션으로 하나 만드신 다음에 여기서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파일을 임포트 합니다. 그래서 파일, 아까 렌더링 걸었던 파일들 중에 이거를 지금, 이거는 지난번에 걸었던 것 중에 모노인데 여기 있는 파일이 이렇게 300 몇 장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컨트롤 A로 선택한 다음에 요걸 전부 다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스테레오로 해보고 싶기 때문에 여기 있는 파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스테레오로 렌더링 걸은 것들을 전부 다 선택을 쫙 해서요. Shift 눌러서 다 선택하거나 뭐 컨트롤 A 눌러서 선택을 해서 열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여기 파일들이 쫙 이제 들어오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3학년 때 김영준 교수님 수업 시간에도 이미 설명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시 설명하자면 여기 있는 모든 이제 임포트한 파일들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New Composition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New Composition from Selection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Single Composition으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Sequence Layer 켜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컷당 0.2초로 지속시간을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Sequence Layer 켜져 있고 0.2초 그 다음에 Single Composition 이렇게 해서 OK를 하시면 얘가 이제 이 모든 그 PNG 파일을 몰아가지고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어 주죠. 같아요. 720p니까 720p가 나오려나? 1080p가 Full HD고 그 다음에 720p가 SD니까 그죠? 그냥 Full HD가 아니고 그러니까 SD죠. SD. 그러니까 뭐 세로 해상도 720 정도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한 컷이 이렇게 쭉 만들어졌죠. 그래서 만들어져 있으니 이 영상들이 제대로 보일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컴포지션이 지금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 컴포지션 안에 JPG 이미지가 되어 있고요. 이 컴포지션을 가지고 New Composition from Selection으로 한 개를 더 만듭니다. 그러고 나면 요 안에 컴포지션이 들어있는 거죠. 그 아까 JPG 파일들이, 그러니까 그 스틸 컷이 쫙 합쳐져 있는 놈이 요거죠. 그래서 요 놈을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여기서 타임, 그죠? 타임 스트레치 요거 잘 보세요. 타임하고 타임 스트레치 컴포지션을, 그러니까 새로 만든 컴포지션 안에 우리가 JPG 같은 개체가 요 놈들이잖아요. 요 놈들을 타임 스트레치로 선택을 합니다. 그럼 현재 얘가 2분 동안 지속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얘를 나는 좀 더 천천히 하고 싶어요. 그래서 200%로 하고 싶어요. 그럼 4분 만들었죠. 그럼 4분 정도면 뭐 이렇게 돌아다닐만 하고 너무 빨리 움직이면 또 이렇게 속이 울렁거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4분 정도로 해서 이 정도로 한번 진행을 해 봅시다. 그렇게 하고 나면 요게 지금 이제 자기가 계산을 했죠. 그러면 0번 눌러보면 요놈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지금 컴퓨터가 느려서 뭐 이렇게 천천히 좀 움직이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좀 움직이죠. 동영상이. 그 다음에 멈추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필요한 뭐 mp3나 저작권 프리 영상들을 여기다가 집어 넣어서 그
그 배경음악 같은 것들을 넣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뭐가 있을까? mp3 파일 하나 저작권 없는 걸로 하나 넣어보자고요. 예. 그래서 요런 놈을 애프터 이펙에 가져와서 여기다 하나 던져요. 예. 그래서 하나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놈들이 지금 mp3가 지금 너무 길어버리면 안되겠죠. 그래서 영상이 계속 되는 곳만 이렇게 시작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영상이랑 그 다음에 이 mp3 길이가 다 맞춰져 있는지 볼륨 등등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게 선택된 상태에서 익스포트 add to render queue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아웃풋 모듈러는 확인을 좀 해야겠죠. 어떤 형식으로 렌더링 할 건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게 가로 세로 1대1 비율을 지원하는 뭐 H264 뭐 이런 것들을 해보면은 전부 다 16대 9나 이런 걸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퀵타임이 제일 편하기 때문에 퀵타임으로 렌더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포맷을 H264든 뭐든 뭐 이렇게 바꿔가지고 H264 해서 확인을 한번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요게 가로 세로 해상도가 지금 리사이즈가 전혀 안 걸렸죠. 그래야지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요. 오디오 당연히 아웃풋 돼야 되겠죠. 이것도 오디오 아웃풋 안 하면 소리가 하나도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팅 미스매치가 뜨는데 예, 이게 지금 2160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이 들어가 있는 이미지가 한계점이 지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가 좀 안 맞긴 한데 그래도 그러면 리사이즈로 한번 이렇게 해서 업스케일을 해보죠. 그래서 2160, 2160으로 해서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볼까요? 예,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저장 위치 일단 D 드라이브로 그리고 V-Ray 렌더드로 MOV 파일로 해서 익스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렌더 자 렌더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가서 V-Ray 렌더드 가서 MOV 파일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오래 안 걸리죠. 필요하시면은 자막도 넣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이거 VR로 해놓으면은 결국은 자막을 이상한 자리에다가 넣어놓으면은 이게 막 공중에 글자가 떠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고 같은 것들은 반드시 모델링 할 때 벽에다가 박아버리자고요. 질문들이 종종 들어왔었는데 이 커스텀 포맷에 퀵타임이 안 뜨는 사람은 퀵타임 플레이어를 설치하시면 돼요. 애플닷컴 가가지고 퀵타임 플레이어 혹은 그 퀵타임 플레이어로 검색을 하시면은 윈도우 버전 따라 쫙 다 설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 옵션이 뜰 거예요. 그래서 퀵타임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렌더링이 끝났으면 MOV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한번 봅시다. 보고 나면 이렇게 해서 쭉 시점이 바뀌는 거 알 수 있죠. 음악도 들어갔고 그죠? 됐죠? 그래서 지금은 되게 짧은데 왜 2초밖에 안 되냐 이게? 다시 확인 한번 할게요.
컴포지션 세팅에서 시간이 아마 지금 되게 짧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듀레이션을 아까 2초였네, 2초. 그래서 얘를 한 뭐 4분 정도로 4분 00으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타임 스트레치를 해서 타임 스트레치, 그 다음에 얘가 4분, 그 다음에 00으로 이렇게 강제로 바꿔버리면 얘가 길이가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좀 틀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얼추 맞춰요. 그래서 음악도 이렇게 놓고, 음악도 좀 그러네. 그러면 이제 음악에다 맞추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길이를 적당하게 조정을 해서 여러분들 여기 다 정확하게 맞추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익스포트로 익스포트해서 add to render queue 하고 나면 아까와 똑같이 여기서 퀵타임, 그 다음에 포맷을 H264, 오케이. 그 다음 리사이즈 2160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오디오 아웃풋 오케이 하고 렌더를 한번 걸어 보자고요. 이게 뭐 전체적으로 동영상이 시간이 엄청 크고 그 다음에 길어서 그렇지 안에 있는 데이터량은 사실은 뭐 그닥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렌더링 다 끝나고 300 몇 장을 렌더링 걸면 이 안에 있는 프레임들이 굉장히 이쁘게 잘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테스트를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 확인하고 렌더링 걸어서 이 MOV 파일이 나왔죠. 그러고 나면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했다시피 유튜브에 업로드 할 때는 여기 스페이셜 미디어 메타데이터 인젝터 있죠. 그래서 얘가 스테레오인지 아닌지 알게 해줘야 되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애프터 이펙이랑 그 다음에 프리미어 같은 데는 보니까 그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VR 영상인지 아닌지 입력하는 란이 아예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 9버전의 애프터 이펙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거 없으면은 스페이셜 메타데이터 인젝터를 제가 켜줄 거예요. 그래서 렌더링 하는 중간에 끄긴 했지만 어느 정도 렌더링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재 한 30초 정도의 동영상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음악도 깔려서 지금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이 됐고 이렇게 살짝 넘겨보면 살짝씩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막막 돌아가면 되게 어지러울 거예요. 그래서 적절히 돌아가는 음악도 깔려 있어요. 그래서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셜 메타데이터 인젝터를 켭니다. 켰죠? 켠 다음에 요놈을 오픈해서 MOV 파일을 열면 당연히 열리죠. 그 다음에 얘가 스페이셜이니까 360도다 켜져 있고 그 다음에 TB로 스테레오다 해서 오픈하고 아니 이렇게 해서 인젝트 메타데이터를 딱 하고 저장하면 여기에 바로 파일 하나가 생기죠. 파일을 그렇게 막 많이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카피한 다음에 걷다가 조금의 데이터를 집어넣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MOV가 지금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보기 예. 그래서 요거 MOV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젝션 하는데 파일 크기가 꽤나 크나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래서 인젝션이 끝나면 MOV 파일이 하나 나오죠. 나오고 나면 얘를 유튜브에다가 업로드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질문 들어왔던 것 중에 그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거쳐서 전부 다 유튜브에 업로드 했는데 유튜브 상에서는 스테레오로 안 보여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게 여러분들이 지금 그 휴대폰으로 유튜브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 그 VR 모드를 누르면 스테레오 데이터가 반영이 돼서 이렇게 보면은 양쪽 눈에서 다른 데이터가 살짝 다른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PC 화면이나 그냥 이걸 그냥 멀리 PC 화면처럼 하나로 이렇게 볼 때는
보통은 왼쪽 눈만 보여줍니다. 안 그러면 두 개가 나오면 이게 그냥 헷갈리잖아요, 뭔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유념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HMD나 혹은 그 뭐 VR 기기들을 연결했을 때만 그 스테레오 데이터가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유념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완성이 됐고요. 요것만 유튜브로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그 스케치업에서 처음부터 공간 만들어서 스테레오로 동영상 만드는 과정을 쭉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동영상을 만든 다음에 동영상이 아니고 사실은 스틸컷을 여러 장 다다다다다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애프터 이펙에서 연속으로 집어 넣어서 그놈을 렌더링 걸어서 MOV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 MOV에다가 메타데이터라고 스테레오 정보를 입힌 다음에 유튜브에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과정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3D Max를 이용해서 요 똑같은 과정을 반복할 건데요. 근본적으로 3D Max에서도 스틸컷을 TGA 파일이든 아니면 PNG 파일이든 쫙 렌더링을 걸은 다음에 그놈들을 똑같이 애프터 이펙에 와서 이제 합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애프터 이펙 합치고 뭐 메타데이터 넣는 것들은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3D Max에서는 렌더링 거는 방법만 설명할 거고요. 그걸 동영상으로 걸고 그다음에 뭐 시점 어떻게 건드리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뭐 재미있으셨나요? 유용한 수업이 되도록 조금 더 준비를 잘 하도록 노력할게요. 그 다음에 뭐 이번 주나 다음 주는 그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 얼굴 보고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또 뭐 이태원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학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이게 그 화면으로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고 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거나 여러분들 졸업하기 전에는 언젠가는 이제 오프라인 수업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시간들 되시면 연구실에 오셔서 그 VR 기기들 한 번씩 이렇게 써보고 그런 기회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충실하게 재밌게 늘 그 한 주 한 주 이렇게 수업하면서 실력을 쌓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까지 안녕. 수고하셨습니다.